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으로 주택 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높은 분양가에 잔금 대출 제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모아주택 4구역과 6구역의 사업 시행계획 심의가 통과되면서 956세대 주택이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지역에는 2개 단지 10개 동 956세대 아파트와 9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 기준 6,177건으로 2020년 12월 7,745건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7,000건 내외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또 어떤 구역이 있는지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난감한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연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투자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이 투자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잠시 후 정창래 대표가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꿀팁들 오늘 대방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지금 부동산 시장이 터닝 포인트다. 그리고 현재 방송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에 보면 이제 주말 때 이렇게 이제 주요 단지들, 중개업소 한번 가보시면요. 인산인해입니다. 집 보려고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올 초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변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부동산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면 타이밍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이요. 또 예전 가격을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내가 갈아타는 게 좀 적절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갈아타기,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워낙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액으로 서울 도심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좀 나중에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도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이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떤 고민이든지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물어본다고 해서 속 시원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한테 질문을 하고 또 답을 구해야 합니다. 자,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외에도 또 정창래 대표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세미나도 또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 들어볼 수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또 최근에 보면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게 상담 문의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의 특히나 MZ 세대들,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많이 어렵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선정을 해서 나중에 좀 이제 개발에 대한 압력 때문에 좀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뭐 지역적인 입지가 좋아서 또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문의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도 뭐 지역적인 분석이라던가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정창래 대표님의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좀 막연하게 큰 목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하지만 지금 세미나 주제가 양극화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소액으로도 또 투자할 수 있는 꿀팁들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02-2638-397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역시나 02-2638-397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이 용산에 동호암동, 용산 종암동이요? 네, 네. 47-1번인데요. 빌라 번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47-1. 47-1이요. 네, 네, 그 전망하고요. 네. 또 노원구 상계 주공 1단지, 노원구 상계 주공 1단지. 네, 네, 그걸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거 안 좋다고 방송에 자꾸 나오니까 어,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일단 매도 쪽으로 마음은 기우셨고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부분 궁금하신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용산 동이 어디시라고요? 동호암동, 동암동이요? 동후암동. 동후암동.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 동후암동에 지금 다세대 주택. 47-1. 예, 네, 요거에 대한 전망도 지금 궁금하신 상황이고 네. 노원구 상계주공 1단지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매도 과연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자, 질문 2개입니다. 이 질문 2개에 대해서 정창래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계중 누가 안 좋다고 해요? 제가 그랬었나? 방송에서 노도강. 네, 제가 그랬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저번 주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예. 다른 다른 전문가가 있어요? 예. 네.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아닌가 보네요. 예. 네, 아니에요. 예. 대표님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자, 지금 먼저 이제 후암동에 지금 그 빌라를 한 채 보유하고 계신데 이거 빌라 언제 매수하셨어요? 23년 한 10월쯤 될 것 같아요. 뭐 한 1년 안 됐네요.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그때 5억 6천 주고 샀어요. 5억. 5억 6천. 5억 6천. 네. 자, 여기 지금 후암동이 지금 이제 동암동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여기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동암동이라는 명칭은 없는데 그냥 지역을 약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얘기하거든요. 이쪽 네. 서울역 가까운 쪽은 서우암동.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남산 밑자락에 붙어 있는 지역을 이제 동호암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후암동 47-1번지가 혹시 네. 그 후암동에서 그 몇 구역인지 아세요? 2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2구역이에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 후암동이 우리 그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이제 동호암 1구역이고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데가 동호암 2구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3구역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좀 나눠져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여기 네. 동호암 1구역 네. 그 신통기에 됐다라고 얘기 들으셨죠? 예. 예,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노후도가 다 안 됐다고. 예,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동호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으로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동호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어요.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호암 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법적인 노후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법적인 노후도.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재개발은 30년 60%, 그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년 57%, 뭐 이렇게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동호암 2구역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는 지역이 노후도가 가장 많이 떨어져요. 노후도가.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은 개발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여보세요? 예. 아, 좋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예. 예. 자, 그런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예, 가격이 좀 나중에 네. 올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네.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동호암 1구역 같은 경우는 신통기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이죠, 그렇죠? 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투자 금액이 전세 끼고 못 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만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사실은 용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집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용산 쪽에 투자를 원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용산을 투자하려면 내 집 팔고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점점 예전처럼 투자자가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예. 자,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동호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노후도가 지금 낮을 뿐이지 앞으로 뭐 안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동호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죠. 그렇죠? 예. 예, 어려우니까 지금 동호암 2구역 쪽으로 2구역 같이 지금 내가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요런 지역 쪽으로는 투자자들이 지금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일대가 지금 동호암 일대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고도 제한. 그러니까 원래 이 동호암 쪽이 이렇게 보시면 예. 원래 동호암 쪽이 여기 지금 남산 밑자락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남산 밑자락이기 때문에 지금 고도 제한 이슈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이 조금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 동호암 1구역은 이번에 신통기의 후보지로 선정됐고 동호암 2구역은 노후도가 약간 떨어져서 지금 당장은 못 가는 지역이고 동호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의서 진구하고 있고 그럼 투자자들이 이쪽은 못 사니까 동호암 2구역이나 3구역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선우가 있는 거지 지금 동호암 2구역이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앞으로 노후도가 맞으면 주변에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물론 이제 작년에 매수하셨을 때 1구역 쪽으로 매수하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여기 동호암 2구역도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되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아까 상계동이요? 예. 상계동 몇 단지요? 1단지요. 1단지. 예. 예. 지금 언론에서도 노동항 안 좋다 그러고 회복 못 한다 그러고 또 전문가들도 노동항 별로예요.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 들어보셨나 봐요. 네. 예. 원래 이게 좀 자기한테 관계된 거는 귀에 쏙쏙 박혀요. 예. 자, 상계중구 1단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네. 최근에 여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상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왜 이 상계 주공들이 85년부터 88년도 사이에 입주를 하면서 다 30년이 지금 넘어가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네.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재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 이제 아무 때나 투자하면 안 된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사업성이 중요하다. 요거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그 상계주공 5단지 있죠. 그렇죠? 네. 예, 상계주공 5단지가 작년에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 여기가 이제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가장 빨랐던 지역인데 작년에 추가 분담금이 나오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던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 최근에 보면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니까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 상계동 같이 아파트 가격이 아주 높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내가 나중에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신규 아파트로 받는 신규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노도강 일대가 사실은 별로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한데요.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장 바닥일 때예요. 아, 예. 예,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왜 지금 바닥이냐?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상계동 지역이 본격적으로 올랐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이거 언제 여기 상계동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올랐던 시기인지 아세요 혹시? 몰라. 언제 매수하셨는데요? 저 작년에요. 23년. 그럼 당연히 모르시지. 당연히 네. 모르시지. 예. 자, 우리가요 2017년 서울을 보면 2017년부터 이제 강남 상구가 먼저 오르면서 여기 상계동이 올랐던 시기가요 2019년 말 2020년쯤 돼서 여기 상계동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우리가 암울한 시기, 저금리 시기였어요. 저금리. 네. 금리가 낮을 때였거든요. 네. 자, 그럼 어떤 의미냐? 우리가 요런 지역들은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보면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질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 부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자가 쌀 때 매입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자 부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나 내가 자산을 아직 많이 모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 이런 지역들이 뭐 노도강이라든가 서울의 금강구라든가 그때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자,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금리 인하 지금 예상돼 있죠? 네. 예, 그럼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수요자들이 붙을 거예요. 아, 그럼 예. 그때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매도하시면 지금은 가장 바닥일 때예요. 아, 예.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럼 제가 딱 잡아드리면 내년 한 1년 정도는 더 보유하세요. 1년 정도는. 예. 예, 1년 정도 보유하시면 지금보다는 가격은 많이 좀 회복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우리 시청자분 좀 많이 시무룩하셨는데 어떻게 답변 듣고 힘이 좀 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산구 후엄동의 다세대 주택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전망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노원구 상계주공 1단지는 지금 매도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1년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걸로 답변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또 궁금해진다라고 하신다면 또 한 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렸던 답변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1억 3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1억 초반대에 역세권에 사업성 좋은 개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어디인지 궁금해서 네. 추천
듣고 네.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예습을 하고 전화를 주신 거네요. 자, 네. 1억 3천의 여유 자금으로 지금 뭐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권 전역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역세권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생기신 상황인데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과연 어디가 가장 좋을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인터넷 방송 보셨어요? 네네. 예, 너튜브? 네네. 예, 너튜브라고 하시지 왜 인터넷 방송이라고 네, 하세요? 자주 봅니다. 예, 네. 약간 좀 올드해 보이잖아요. 인터넷 방송하면. 예, 참 말씀 잘하시던데요. 아, 방송에서도 잘해요. 예. 아, 예, 예. 예. 자, 시청자님 지금 아까 역세권 개발 쪽 지금 보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네. 자, 우리가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침 오늘 제가 또 준비해드린 내용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네. 상당히 좋아지죠, 그렇죠? 네네. 예, 왜냐하면은 용도 지역을 지금 상향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용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용적률 200에서 250% 사이에 이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용적률이 지금 최대 700%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예. 거의 뭐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네네. 웬만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보통 500%까지 상향이 되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세대수 대비해서 만약에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즉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역세권 시프트로 이제 가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서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죠. 그렇죠? 네네. 일반 분양분이 많아진다는 거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정비 사업지마다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어때요? 사업성이 좋으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극히 미미한 사업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에요.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역세권 개발이 그래서 사업성은 되게 좋은데요. 사업성은 최고죠. 근데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뭐 역세권 개발 지정 요건에 맞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요, 최소한 2, 3억대예요. 예, 보통 소액으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 보통. 그리고 요 역세권 개발이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만큼 사실은 지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지정 요건은. 그러니까 지정 요건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아라든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후도만 맞으면은 이게 개발이 가능한데 이 역세권 개발은 1차 역세권 옆방면 350m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30년 노후도 60%, 그다음에 2층 이하 주거 비율 맞춰야 되고 또 가소필지 비율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역세권 개발은 사업성은 좋은데 사업성이 좋은 만큼 법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만한 데도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사람들이 알고 여기가 역세권 개발 가능하겠다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그냥 뭐 이렇게 법정 요건에 맞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아무리 안 좋은 지역이라도 2, 3억대 이상 가거든요. 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추천을 해드릴 적이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네. 영등포 아시죠? 예. 예, 영등포에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3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여기에서도 우리가 영등포 같은 경우 여기에 여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 중에 지금 신길뉴타운 쪽이 거의 다 개발이 끝났거든요. 네네. 예, 신길뉴타운 쪽 개발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신길뉴타운 다음으로 앞으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이 영등포구 내에서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 중에 신길뉴타운 다음으로 개발이 될 때가 바로 대림동이에요. 대림동. 여기가 상당히 노후주택들이 많이 밀집된 저층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서도 우리가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저층 재건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중층 재건축 가는 것처럼 여기도 영등포구 내에서는 주거 지역 중에 신길뉴타운이 먼저 이제 뉴타운 개발이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타자가 이제 대림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대림동 일대가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지금 많은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지역의 앞으로 미래의 중심이 되는 축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의 중심축. 자, 그러면 영등포구 내에서는 신길동으로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대림동이 이제 이 개발에 대한 축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 지역에서도 영등포구 내의 주거 지역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7호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 요 예. 7호선이 지금은 중심이에요. 요 주거 지역에서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 개발축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미래 중심축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근데 네. 여기에 아실 거예요. 여기 신안산선 이렇게 지나가죠. 아, 네,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 신길동이나 대림동에서 지하철 중심축은요, 신안산선이에요. 아, 이해되세요? 자, 네. 그러면 내가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지역에 만약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거기 예, 여기 거기가 어디냐면요. 언제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림 그 신안산역 대림 그 신안산선 예, 지금 어디 공사하고 있는데 대림상거리역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앞에가 그 성모병원 여기 대림 성모병원 있고 성모병원 뒤편이 노후도가 80%가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아, 그다음에 1차 역세권 역방면 350m 이내 다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나 다른 요건들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충족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아, 자,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 얘기만 나오면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2, 3억대 투자인데 여기는 아직 1억 초반대 가능해요. 아, 1억 초반대 가능하다고요? 예, 여기는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은 많은데 빌라들은 상당히 좀 적어요. 우리가 보통 빌라를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물건들도 어떻게 보면 빌라에 대한 희소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아, 예, 사실은 이렇게 역세권 개발 가능한 지역에 1억 초반대 투자할 때가 서울 도심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매물이 있었어요? 아, 그건 저도 모르죠. 이제 한번 가보시라고요.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이쪽에 정보 한번 대림 감사합니다. 상거리역 쪽으로 해서 여기 뒤편에 아주 노후된 지역 있거든요. 네, 예,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억 3천이라는 여유 자금으로 역세권 재개발 투자 원하는 우리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이런 지역 서울 안에서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도 또 좁혀 주셨는데요. 영등포구 대림동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좁혀서 대림 삼거리 일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찬찬히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이유가 뭐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개발, 뭐 잘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 제대로 하는 게 좀 없습니다. 과연 재개발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건지 재개발의 변천사 정창래 대표가 지금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보통 재개발 얘기만 하면 또 재건축 얘기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심플한 내용인데 많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아마 이거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방송 시청하시면요. 재개발에 관련된 뭐 이제 궁금증이라던가 아니면 의문점, 그다음에 앞으로 재개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지에 대한 뭐 미래 전망까지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청자님도 좀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재개발의 역사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예, 역사. 예, 역사 뭐 거창한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했어요. 재개발. 그다음 어떤 지역에 재개발 구역 지정해주고 그냥 재개발했어요. 그러니까는 지역적으로 개발을 해줬다라는 거죠. 지역적으로.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놓고 막 군데 이렇게 막 체계적이지 못하게 군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의 기본적인 목적은 새 아파트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기반시설 정비가 또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비가. 예, 그래서 나온 게 어떤 거냐면요. 광역적인 개발, 재개발들이 모여서 하는 광역적인 개발인 뉴타운이 나온 겁니다. 뉴타운.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뉴타운이 끝난 지역들도 있고 뉴타운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서울은 기본적으로 지역 중심의 재개발에서 지금 광역 중심의 뉴타운 사업까지 지금 간단하게 지금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요런 이제 그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이 법정 요건이 있어요. 예, 법정 요건이 30년 노후도 67%,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 요건 중에는, 그러니까 옵션 중에는 노후도 연면적 비율, 접택 접도율, 가소필지, 호수 밀도 이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과 뉴타운 시장을 거쳐서 보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장님이셨죠. 지난 시장님께서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의 재개발 뉴타운을 통해서 막 주택 공급을 하다가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피면서 재개발을 어떻게 보면 약간 터부시, 재개발을 약간 막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재개발을 막았을까요? 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정책은 사실 선의로 하는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재개발을 막았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막았냐면, 자, 재개발이 되면요, 여러분들 원주민들은 원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다 팔고 떠나요. 원주민들.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대 보면 원주민 재정착률이요 2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분은 떠나시고 이제 한 20%만 거기에 또 이제 재정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은 다 팔고 떠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원주민들이 팔고 좋은 데 가면 되는데 더 안 좋은 데로 지역을 하향천이하죠. 그죠? 차라리 개발이 안 됐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거주를 하는데. 자, 그다음에 원주민들이 팔고 떠난 자리는 누가 채워집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처럼 투자자들로 채워집니다. 투자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돼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가격이 이렇게 좀 흔들렸던 적은 있었지만 계속 우상한 곡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한테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이익은 이런 투자자들이 다 독점을 한다는 거죠. 개발 이익은. 자, 거기에다가 자, 우리가 이 투자자가 이 개발 이익을 독점을 하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은요. 낡은 주택들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죠. 자, 근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가보시면 임대가가 상당히 낮잖아요. 왜? 노후됐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후된 지역들은 서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 예, 상대적으로 이 주거 약자인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개발이 되면 서민주택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주민 재정착률 떨어지고요. 투자자가 개발이익 독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자, 서민주택이 점점 줄어든다. 자, 거기다가 하이라이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재개발은요, 재건축과는 틀리게 주택 공급 효과가 아예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 여기 가봤자 뭐 빌라 5층짜리 있고 여기에 높게 아파트 짓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근데 재개발은요 주택 공급 효과 아예 없습니다. 주택이 더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빌라라든가 연립, 단독, 다가구 같은 여러 유형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다가구 주택 지금 8가구, 10가구 살고 있는데 주인 소유 1명이에요.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 지금 8가구 살고 있으면 아파트 몇 채 줍니까? 소유자한테 원칙은 하나밖에 안 줘요. 즉 어떤 의미냐? 재개발은요. 재개발 지역에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가구 수가.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한남 뉴타운의 한남 3구역 거의 이주 끝났거든요. 한남 3구역에 아파트 들어서는 총 세대 수가 5,800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주 가구 수는요. 8,300가구예요. 지금 뭐냐? 재개발은요. 주택이 줄어들어요. 주택의 질만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예전 시장님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지역들이 이제 구역정 해제가 되면서 이제 신축 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지금 노후도 요건이 크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재개발이냐 뉴타운은 뭐예요? 30년 67%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후도가 안 맞아요. 그 노후도가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예, 노후도 떨어뜨려야죠. 그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22년 1월 달에 모아타운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모아타운. 그래서 모아타운은 뭐예요? 20년 57%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소규모로 한번 재개발,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재개발은 태생적으로 어차피 재개발 방식의 사업은요,
주택 공급 효과 없어요. 그럼 뭔가 우리가 다른 방법을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자, 그러면 야, 용적률 높여. 재개발할 때 우리 용적률 높여주자. 용적률 200% 주지 말고 500%로 가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은 주택 공급 효과 없어요. 예,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주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고밀 개발하자. 용적률 200% 하지 말고 500% 하면 어때? 그러면 주택 공급 효과도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감당이 안 돼요. 인프라가.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도로 넓힐 수가 없잖아요. 서울은. 그렇죠? 예, 어떤 지역이 만약에 신도시로 개발이 된다. 라는 거는요. 고밀도에 맞춰서 도로도 미리 넓혀 놓으면 돼요. 근데 서울은 도로 넓힐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통 같은 인프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밀도로 재개발을 했을 때 교통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은 지역 어디냐? 바로 역세권이죠. 역세권.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이. 자,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감당이 되는 역지역에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면 주택 공급 효과도 아주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역 주변이 어때요?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거 아닙니까? 주거 선호도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세권에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데 상향되는 용적률의 2분의 1 정도는 임대주택이나 아니면은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세권의 안정적인 임대주택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 확보가 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역세권 사업을 반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 주체, 조합 입장에서도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니까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같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 가장 많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의 장점을 보면, 자, 용적률 상향된다. 사업성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특히나 지금같이 공사비 분쟁이 지금 상당히 심한 이런 시기에서는 역세권 사업이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 일반 분양분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니까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으니까 아무리 작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30평대 이상 배정이 그냥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하기도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여러분 단점도 있어요. 단점. 자, 단점 뭐냐? 자, 아무래도 고밀도로 개발이 되니까 고밀 개발에 따른 단지 내 쾌적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단지 내 쾌적성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정 요건이 도정법 사항 중에 가장 까다롭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혜택은 많아. 인센티브는 많은데 인센티브가 많은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 주변에 이런 그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이랑 여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랑 사실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정 요건이 도정법 사업 중에서 가장 까다로워요. 이 지정 요건이 뭐냐? 자, 첫 번째, 자,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노후도 비율 60%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역세권 옆방권 350m 이내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이어야지 되는 거고, 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요건이 뭐냐? 우리가 역세권인데 150제곱미터 이하 가수 필지 비율, 즉 45평 이하로 이루어져 있는 필지들, 작은 필지들이 역세권인데도 이런 자잘한 필지들이 40% 이상이어야 돼요. 아니면 역세권인데 점일 이용하고 있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돼야 돼요. 즉 뭐냐? 역세권 개발은 어떤 의미냐면 노후도가 높은 역세권 350m 이내에 지금 현재 점일 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죠. 예, 근데 사업성은 되게 좋다라는 거죠. 시세 차익도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세권 개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한번 하셔야 되냐면, 자, 신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신설역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미리 찾아 들어가면 내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1차 역세권 옆방권 350m 이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350m 이내로 모든 구역에 대한 섹터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중에 노후도 높은 지역 중에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나 가수필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분명 역세권 개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직은 서울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현재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덜고요. 예, 갈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역세권 이 재개발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역 주변 대충 그 주변이면 다 좋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세세한 조건들까지도 다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좀 관심 있었던 지역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창래 대표님께서 지금 또 세미나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려 볼게요.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요. 언론을 보면 뭐 어디 또 신고가 찍었다. 예, 이런 얘기 지금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예,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에 갖고 있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부르냐면 양극화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시장은 앞으로 점점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점점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양극화보다 더욱더 극한의 지금 양극화 시장을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과거처럼 뭐 재개발, 재건축만 되면 내가 돈 번다. 이젠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이 돼서 끝까지 진행이 되는 지역, 즉 입지가 좋은 지역이 진행이 되겠죠.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그 세미나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반기 시장 전망도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양극화 시장에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시대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펼쳐지는 이 세미나. 정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냥 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제 눈만 뜨면 신고가, 양극화 소액 투자 전략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에 이 관심이 있으시든 함께 하시면 좋은 많은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정보들 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여기 지금 경상남도 거창입니다. 멀리서 전화 주셨네요. 네, 네, 자, 저기 TV 보다가. 그런데요, 저희 딸하고 아들이 서울에 가서 직장을 다니는데 네, 여기 방을 전세를 하나를 얻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애들이 이제 모은 돈이 한 1억 있어가지고 그거 네. 가지고 어떻게 뭐 전세를 좀 끼고 이렇게 살만한 거 그런 게 있을런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여유자금 1억 원 정도로 갭 투자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자, 자녀분들을 위해서 경상남도 거창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녀분들 그러면 직장이 어느 쪽일까요? 신림동 쪽이에요. 신림동 쪽이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또 신림동 쪽 근처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과연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느 지역 좀 눈여겨보시는지 서울 안에서 1억 원대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곳 있을지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1억 투자가 좀 많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자제분들이 지금 이제 서울 쪽에 계시고, 그죠? 네, 예. 그럼 앞으로 계속 이제 자제분들은 서울에 거주를 하시겠네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좀 미리 좀 투자를 해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적어가지고. 예, 돈 적어도요. 예, 네. 투자할 수 있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뭐 용산 2, 3천 투자할 때도 못 하신 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돈 적어도요 좋은 지역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예. 아유, 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뭐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적인 거를 좀 잡아드릴게요. 네. 자,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요. 첫 번째로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입지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네. 입지. 그러니까 입지가 예. 좋아야 나중에 내가 아파트로 받았을 때 아파트의 가격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즉 예. 입지가 좋은 지역은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지역이에요. 왜? 내가 나중에 이런 지역에 묻어놨다가 개발이 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은 내가 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지역. 얘기가 아직은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아직은 좀 조용한 지역에 조용한 지역을 나는 조용한 지역에 그다음에 노후도 높은 지역 있죠. 예, 예. 노후도 높은 지역을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선점하시면 난 소액 투자 가능해요. 아, 예. 자,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지역에 막 동의서 진구하고 여기 우리도 개발하자 으쌰으쌰 하면요. 벌써 1, 2억 정도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 지역은 예. 내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아주 조용한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오는 지역인데 주변이 시끌버적한 데 있어요. 주변이.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막 시끌버적한 데는 여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은 조용한 지역이나 주변이 시끌버적한데 시끌버적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노후도는 무조건 높아야 돼요. 왜? 지금 서울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없으니까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후도 높은 지역은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개발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조용한 지역이긴 한데 주변이 좀 시끌벅적한데 그 다음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나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면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가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비교. 자, 우리가 네. 부동산이라는 게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비교하고 물건 사시죠? 그렇죠? 자, 맞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내가 같은 금액으로 근데 내가 같은 시드머니로 더 좋은 지역에 또 비교를 하면 내가 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비교. 그래서 예.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그냥 간단히 세 가지 짚어드리면 입지 좋은 지역에 조용한 예, 예. 지역에 노후도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주변에 비교를 잘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이제 선점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역 고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어딘지. 예,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지역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네. 자, 어디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적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지적도를 보시면 여기 도심 쪽은요. 여기가 이제 중구하고 종로 쪽이거든요. 중구하고 예. 종로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상업 지역이죠. 그렇죠? 여기 다 일자리예요. 일자리인데 일자리는 많은데 여기는 노란색이 이제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종로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은 창신동. 그다음에 중구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은 신당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자리는 많은데 주거 지역이 작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예, 근데 예, 여기는 들려요. 주거 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종로 쪽에 뭐 도니문우타운 같은 데는요. 송파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왜? 주거 지역이 희소하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 중에서도 여기에 신당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신당동. 예. 요 신당동이라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제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에 요 신당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요 지역만 제외하고는 주변 지역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다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 이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 요 지역만 지금은 아직은 조용해요. 아직은. 그런데 요 지역이 노후도가 80%에 육박합니다. 근데 요 지역이 사실 도심 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비쌀 거라고 아세요. 그런데 물건 잘 찾아보시면 1억에 투자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신당동 쪽으로 좀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당동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에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래 대표의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4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